이거 그건데. 이거 아주. 혼숨. 혼자서 숨바꼭질? 맞아요? 맞습니다. 네, 혼숨.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혼자 그러니까. 숨바꼭질 하지 싶죠. 바로 내 자신의 영혼과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일단 내 영혼이 인형에 깃들게 하고 난 다음에 뾰족한 물건으로 인형을 찔러요. 왜? 그리고 나는 숨습니다. 그러면 공격당한 이 인형이 화가 나서 자신을 찌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인형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 있으면 이 혼숨에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영혼하고 싸움을 하는 거네. 그런데 이 모든 주술이나 강령술에는 이렇게 금기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혼술에도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3가지. 첫 번째, 인형에게 피를 넣지 말 것. 두 번째, 인형에게 사람 이름을 붙이지 말 것. 세 번째, 인형을 찌를 때 칼 같은 날붙이로 찌르지 말 것. 자, 이 3가지 금기사항을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 민재 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민재 씨는 정말 이 괴담에 빠져 있었죠. 그런 것도 많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괴담 매니아라고 굉장히 유명했었대요. 어느 날 우리 민재 씨가 막 또 새로운 주술이 없나? 인터넷에 막 검색하고 있는데 우리 민재 씨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따라하지 말 것. 혼자 하는 술래잡기 후기.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바로 클릭을 딱 해봤더니 따라하지 말라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 하는 방법이 막 나와 있더래요. 따라오고 싶겠다. 더 하고 싶죠.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나 꼭 해봐야겠다. 이러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서운 내용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최악의 경우 이 인형에게 내 영혼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아무리 괴담을 좋아하는 민재 씨도 조금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민재 씨 친구 중에 희준 씨라고 민재 씨처럼 이 괴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하면 되겠다. 근데 민재 씨의 속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희준 씨 어머니가 무당이신 거예요. 그럼 약간 그 끼가. 혹시나 주술이 잘못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커버를 그렇지. 안전판으로. 안전하게 좀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희준 씨는 생각보다 쉽게 이 제안에 응하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우리 희준 씨네 어머니가 구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놈의 찬스네. 희준 씨네 집에서 이제 주술을 할 건데 너무 이게 완벽한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거사를 치르는 당일날 이제 민재 씨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희준 씨네 집에 도착했어요. 챙겼어? 아이 다 챙겼지. 빨리 들어. 알았어. 민재 씨가 야 준비됐지? 준비됐지. 그리고 우리 엄마 부적 몇 장 이렇게 훔쳐왔어. 부적 얘기를 들으니까 민재 씨가 갑자기 용기가 확 솟는 안심이 거예요. 되니까. 일단 두 사람은 인형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솜을 빼냈어요. 그리고 미리 잘라둔 이 손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민재 씨가 속으로 이거 원래 혼자 하는 주술인데 둘이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뭔가 더 강력한 주술, 강력한 주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여기다 피 넣자. 야, 피는 넣지 말라고 했잖아. 야, 원래 주술엔 피가 들어가야 더 강력해지는 거야. 조금만 넣자. 넣지 말랬잖아, 첫 번째. 애들이 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기사항 첫 번째, 인형에게 피를 넣지 말라. 민재 씨는 일부러 손끝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에 난 피와 손톱을 같이 인형 배에 넣고 빨간 실로 꿰맸어요.
아 맞다. 우리 이 인형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 아, 이름 붙이면 안 아이 되는데. 이름 붙여. 자, 민재, 희준, 민희로 하자. 야, 사람 이름 붙이면 안 된다니까. 이름을 붙여야 더 강력해지는 거야. 민희라고 하자. 아, 알았어. 기억나시죠? 두 번째 금기사. 네. 이름을 인형에게 사람 이름을 붙이지 말 것까지 어기게 된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남았는데. 이제 화장실로 가서 두 사람의 영혼이 깃들 이 인형을 세숫대야에 넣고 물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민재 씨는 온 집안의 불을 다 껐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TV만 이 신명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켜뒀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혼을 깨우기만 하면 돼요. 3시가 되자마자 네? 민재 씨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이렇게 술래를 3번 외치고 희준 씨도 똑같이 두 번째 술래는 희준, 두 번째 술래는 희준, 두 번째 술래는 희준. 그리고는 인형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민희 찾았다. 민희 찾았다. 민희 찾았다. 민재 씨는 부엌에서 챙겨온 식칼을 꺼냈어요. 그 순간. 야! 뭐 하는 거야? 새 붙이. 이게 있어 보이잖아. 이걸로 해야 더 강해진다니까. 더 쫄았냐? 쫄아? 누가 쫄아? 야, 해. 다 했네. 마지막 금기사항. 날붙이로 찌르지 말고. 이 모든 금기사항을 어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인형에게 영혼을 깃들게 할 주문을 겁니다. 3번째 술래는 미니, 3번째 술래는 미니. 민재 씨는 희준 씨와 함께 뛰어서 방에 들어가고 문을 잠가서 꼭꼭 숨어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인형이 자신들을 못 찾을 테니까. 이 컵 안에 액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거를 입에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물 아니야? 물? 각을? 소금물. 왜? 이 소금물을 머금고 있으면 주술을 건 사람이 이 신명 현상을 관찰하는 동안 인형이 다가오지 못한다고 써 있었던 거예요. 소금 뿌리고 이런 거 때문에. 맥마기 같은 거. 네. 예, 예. 그렇게 10분, 20분, 30분이 지났어요. 거실에선 지루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민재 씨는 아, 망했다 싶어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던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끊겼어. 끊긴 거예요. 그 순간 정적을 뚫고 철퍽, 철퍽, 철퍽. 물기를 가득 머금은 무언가가 거실을 걸어오면서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두 사람이 숨어있는 이 방문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오, 밖에. 오. 민재 씨하고 희준 씨는 벌벌벌 떨면서 실수로 소금물을 삼키지 않기 위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문화재 공간을 보존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씨 놀래라. 활용해야 되는지 말이죠. 좀 많이 바뀌었네. 아 뭐야. 이렇게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 뭐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고 어금니에 줬던 힘이 풀리려는 찰나 슈팅을 10번 했는데 골은 한 골만. 뭐야 채널이 바뀌었나? 채널이 바뀌었어. 오, 이건. 채널이 바뀐 건지 이번에는 어? 드라마 대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린이 여러분들이 함께 네. 다시 채널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네? 무한도전에 오, 아까 응. 출연자 유재석 목소리가 목소리였어. 오. 들리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거실에서 계속 리버브 채널을 돌려.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나가면 안 돼.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던 채널은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재 공간을 을 10번 했는데 귀여운 어린이 여러분들, 문화재 을 10번 했는데 뭐야 뭐야 이거 문화재 왜 이러는 거야? 어린이 여러분들, 문화재 공간 을 10번 했 귀여운 어린이 문화재 공 10번 했는데 어린이 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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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들리시나요? 소름 돋는다 야. 문 열어. 문 열어. 민재 씨랑 희준 씨는 이 소금물을 어떻게든 입에 머금고 있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희미해져가는 이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이번엔 문 밖에서 누군가가 날카로운 걸로 문을 긁는 소리였어요. 밖에 누가 있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이 문의 문고리가 덜컹덜컹. 정말 문고리가 빠질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와, 이대로 가다가 부서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두 사람은 정말 굳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막 정신이 막 아득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정신을 붙잡고 있는데 또다시 모든 소리가 멈춘 거예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둘은 이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인형을 빼려고 딱 보니까 세숫대야에 넣어놨던 인형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넣어놨던 이 인형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왔나? 어디 갔어? 민재 씨랑 희준 씨는 그대로 집을 나와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민재 씨 집에 들어가서 덜덜덜덜 떨다가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났을 때쯤 희준 씨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너 네 친구랑 당장 이리 와! 엄마다. 어머니한테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어. 간밤에 그 사건이 있었던 네.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무복을 그대로 입으시고는 대체 너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소금을 막 뿌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찾아서 한 건데. 두 사람의 자초지정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희준 씨의 등짝을 정말 막 세게 때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을 무릎을 꿇리고 재령굿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어집시구나 이게. 재령굿은 이 홀령을 달래거나 제압하는 그런 굿이었던 거예요. 몇 시간의 굿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막 집에 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느낌이 뭔가 묘하더래요. 서둘러서 현관문을 탁 열어봤더니 현관문 이 앞에 발자국 두 쌍이 떡하니 나 있더래요. 오긴 왔네. 그것도 물에 젖은 발자국. 인형인가? 이 발자국이 화장실까지 쭉 이어져 있고 화장실에서 두 사람이 숨어 있던 방까지 또 쭉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방문 앞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방문 앞에? 인형? 없었는데? 민재 씨랑 희준 씨랑 똑같이 생긴 남자 두 명이 식칼을 들고 시뻘건 눈으로 죽일 듯이 그 문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래 영혼이구나. 영원. 마치 민재 씨랑 희준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민재 씨와 희준 씨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형 배 안에 손톱을 넣는 건 인형의 사념을 불어넣는 거야. 근데 너네가 거기에 피까지 넣었으니 이 사념이 얼마나 증폭이 됐겠어. 너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혼이
만들어진 거야. 인형에 사람 이름을 붙이고 식칼을 놓고 간 건 날 좀 제발 죽여줘 라는 뜻과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어긴 3가지 금기사항이 정말 강력한 사념을 가진 영혼을 불러낸 거죠. 그날 이후 민재 씨는 그렇게 좋아하던 주술에 대한 관심을 뚝 그래야지. 끊고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